지구상에 현존하는 대표적인 레드류케 황해. 마지막 최대 비나기 이후 해수면 상승은 대륙의 가장자리였던 황해를 얕은 바다로 만들었습니다. 화산 활동과 지진이 많은 태평양 연안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얕은 바다를 가진 넓은 대륙봉 지역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해수면 상승에 따라 특히 황해 내에서도 높은 산악 지역이 형성되어 있던 한반도의 서남해 지역에만 수천 개의 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주요 하천 대부분이 유입되는 한반도의 서남해안 지역은 육상에서 공급되는 퇴적물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안 중 하나이며 최대 10m에 이르는 큰 조차를 지닌 지역입니다. 대조차에 의한 빠른 조류의 영향으로 수많은 바위섬 사이에는 복잡하게 발달된 jun수로가 형성되었습니다. 육상의 퇴적물은 이 jun수로를 따라 6시간마다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며 이동하고 퇴적되면서 다양한 갯벌 지형을 형성하였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갯벌은 밀물과 썰물이 주기적으로 바닷물이 위로 올리고 또 내려오고 하면서 호주차를 만들고 그 에너지로 육상에서 기입된 오염물을 먼 바다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육지에서 흘러온 영양염류는 플랑크톤의 먹이가 되고 조개, 게, 어류로 이루어지는 생태의 먹이사슬을 이루고 있죠. 이 순환이 바로 갯벌의 생명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천의 갯벌도 금강의 담수와 서해의 조수가 만나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장항항의 항로가 유지되었고 어장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공 구조물이 들어오면서 이 조화로운 순환이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금강 하급등은 홍수 조절과 농고업용수 확보에는 큰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하지만 수리학적으로 보면 서천 방향의 흐름을 막아 결국 군산 안전화와 서천 퇴적화라는 불균형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하급도 북측 도로제, 북방파제가 설치되기 전에는 금강의 물길이 서쪽과 남쪽, 즉 방한과 유부도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확산되었었습니다. 금강의 담수와 바다의 조수가 만나면 에너지가 균형을 이루고 해적과 침식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1990년 초 하급택이 완공되면서 북쪽 도로대가 연장되며 군산항 외항까지 이어지는 북방파제가 설치되면서 조류의 흐름은 군산 방향인 고군산 열도로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서천 방향의 조속 에너지는 차단되고 유속이 약해지며 유부도의 퇴적이 가속화되어버렸습니다. 하층 산소 공급이 줄고 유기물이 분해되지 못한 채 갯벌이 갇히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30년간 금강 하구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78년 해저와 2021년 해저를 보면서 금강 하구의 유속 변화가 해적에 미친 영향을 해저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본 해저는 1978년, 그러니까 금강 하급택이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해저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 구간이 지금 금강하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수심은 최고 저조 때 물이 썼을 때의 그 수심입니다. 이게. 여기가 소치것이 원수동 4구입니다. 장항에. 근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유속이 썰물, 들물, 방향을 볼 때 3과 2분의 1 노트, 3노트, 3.5노트. 이 바닷물이 금강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유속이 얼마나 빨랐는가. 그래서 이 빨라진 바닷물의 유속이 더러워진, 금강에 더러워진 모든 이런 갯벌이나 흙들을 먼 바다로 끌고 나간 겁니다. 지금 현재 해들을 보면 0.8노트입니다. 그러니까 4노트에서 0.8노트로 바닷물의 유속이 떨어져 버렸어요. 하구띠가 없을 때는 장항 항만이 준설을 안 해도 수심을 7m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면 7m면은 배가 10,000톤 정도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가면 도심지에 있는 항만은 굉장히 금싸레기 같은 그런 시설입니다. 우리가 산단이 대우지에 94만 평이 있지만 거기에 필요한 원자재를 수입하고 또 제품 만들어서 또 싣고 나가볼 수 있는 게 저희들 산단에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국제항만입니다. 여기는 누구도고 여기 전망선은 장항 제일음선입니다. 볼뜨기 있는데 이 하구뚝 물이 전부 다 이렇게 개항수로 흘러서 서천, 월포나 죽산 앞바다 이런 데가 굉장히 갯벌이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유부도 앞에는 이렇게 수로가 있었어요. 지금 해도는 유부도가 여기가 있는데 북측 도리대를 여기까지 명원까지 쌓는 바람에 여기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앞으로는 이제 자꾸 높아지면 철새에 먹이가 없어서 안 올 수 있습니다. 요즘 해도부도 등산의 외양까지 들어가는데 하얀 수심선 좋아요. 여기로 이렇게 오잖아요. 여기 보면 0.9라고 있어요. 1m. 가장 낮은 데가 1m인데 근데 이제 사립대 같은 경우는 7m 하면 예를 들어서 1m다가 7m 하면 8m 아니에요. 8m의 수심을 가지고 있는 배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당황하게 저발하는 거예요. 이 부분만 1만도 안 되는 이 부분만 준설하면 장항은 언제든지 5,000톤, 6,000톤 정도 배는 들어올 수 있다. 이렇듯 서천은 지금 세 가지 구조적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째, 비용의 위협입니다. 둘째, 산업의 위협입니다. 서천구는 전국 마린김 생산량이 약 20%, 충남의 99%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뿐만 아니라 갯벌이 어패류는 마을 5,000개는 매년 시의원이 되고 있습니다. 갯벌 대적으로 어장과 물류 환경이 악화되고 장항항 국제항만 기능까지 저하되면서 지역 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국제적 위협입니다. 서천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이자 동아시아 대양주 철제 이동 경로로 파트너십 등록지입니다. 서천 갯벌의 위협은 국가의 국제적 신뢰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금강 하구뚝은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에서 홍수 예방을 위해 매월 약 13번 정도의 감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즉 해수가 그러지 않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 2011년과 2019년 연구에서는 해수와 담수가 일정 구간에서 섞이는 부분 유통 방식을 현실적 제안으로 제시를 했지만 그 기초 데이터는 2017년 기준으로 시간과 환경, 기술력이 변화가 된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는 1일 2회씩 부분 해수 유통을 실시하고 있지만
수질 개선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이듯이 최근 군산시의회와 지역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상시 해수 유통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금강하구 정책 방향을 다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이에 서청구는 부분 유통의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금강하구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상시 유통의 타당성과 과학적 검증이 이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해수 유통을 위한 또 다른 노력으로 서청구는 해양수산부에 북측 도로제 통수로를 설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에서 통수로 설치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추진 의지를 얼마 전에 밝혔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의 우려도 있었지만 서청구는 자체 연구 용역을 통해서 통수로 설치의 타당성을 명확히 입증을 했습니다. 통수로 설치는 서천 방향의 조류 흐름을 일부 회복시키는 데 기여하며 자연 생태에 가까운 복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타협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천의 구조적 불균형을 완화하는 출발점이자 변화된 여건에 맞춰 금강하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서천구는 그동안 금강하구 해수유통에 대한 서천군의 정책 기조를 지난 6월 토론회와 여러 방송,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일괄되게 밝혀왔습니다. 서천군의 입장은 분명합니다.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지지하며 하구보건특별법 제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그러나 금강하구가 단순한 수질관리 차원이 아니라 금강하구도 북측 도로제, 북방파제가 존재하지 않았던 자연 상태에 가까운 실질적 복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방향입니다. 과거 인공 구조물이 없던 시기에는 해수가 상류 30km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강경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때의 자연 상태에 가까운 복원을 위해서는 최소 80% 수준까지는 해수가 올라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군산이 관문만 열어서는 유속이 약하기 때문에 서천 방향에서도 해수유통을 신설해서 양쪽을 모두 개방해야 갯벌 태도의 상당 부분을 개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서천구는 환경부의 금강하구 복원 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첫째, 서천 방향 해수유통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됩니다. 이는 서천 갯벌 수리 불균형 해소와 홍수 예방의 핵심 과제입니다. 기존 연구는 2017년 기준으로 변화된 기술력과 환경을 반영해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금강하구 생태복원 방안 용역 과업에 상시 유통에 대한 타당성과 과학적 검증을 포함해야 합니다. 현재 부분 방류와 부분 유통으로는 근본적인 자연성 회복이 불가하며 향후 10년, 100년을 내다본
지속 가능한 상시 유통 모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환경부 거버넌스 협의체의 서천군 참여 보장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 구성한 거버넌스 협의체는 광역 중심으로 금강유역 시군의 참여가 제외가 된 상태입니다. 금강하구의 정책의 현장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서천군과 금산시 등 금강유역 시군의 공식 참여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서천군은 정부와 대립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의 정책 방향 속에서 지역의 현실과 필요를 정확히 전달해서 함께 해결책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항만 산업과 같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된 서천의 장기적인 과제인 해수유통을 단순한 개방이 아니라 균형 있고 지속 가능하도록 실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 기관만으로 실현될 수는 없습니다. 국회가 하구 보건특별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환경부는 해수유통 시설과 상시유통 방안을 연구하고 서천군이 금강유역 지자체와 함께 특별법 촉구와 인식을 확산 노력을 지속해서 나간다면 마침내 금강하구는 열리고 서천의 미래도 열릴 것입니다. 서천의 미래는 금강을 넘어 하구 갯벌의 자연성 회복이며 이는 지역이 든든한 성장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